이번에는 영양에서 나오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간 질환자예요. 여러분 간질이 아니야. 간질이 아니라 간 질환자야. 간이 아픈 사람이야. 또 하나 간경화증 또는 뭐 더 적어도 돼요. 여기에다가 간염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간이 아플 때는 식사를 어떻게 하냐 하는 거는 촉구가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이때 간이 아플 때는 그럼 간이 아프다잖아. 그럼 영양소 중에서 아픈 부위에 허른 부위에 연고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호호 해서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도와주는 영양소가 뭔데요? 단백질이야. 그래서 간이 아프다 이래 말하면 무조건 그 고기 중에서 뭐 골라야 된다? 고단백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옆에 1, 2, 3, 4, 5에서 저단백 적힌 건 다 떨궈야 돼. 떨궈야 돼. 고단백을 먼저 찾아. 고단백 찾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 간이 하는 일 중에서 담즙을 만들지. 그럼 그 담즙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해요? 지방 소화에 관여하잖아. 근데 거꾸로 말하면 간이 아프면 담즙이 잘 안 만들어져. 그럼 담즙이 잘 안 만들어지면 지방 소화가 잘 안 돼. 지방 소화가 안 돼? 그럼 지방 소화가 안 되는데 지금 기름기 많이 먹으면 더 부대끼잖아. 담즙이 적은데. 그래서 두 번째 골라야 될 키워드가 저지방이에요. 저지방이에요. 고단백, 저지방 두 개 찾으세요. 무조건 보기에서. 그러면 정말 거짓말 아니라 5개 중에서 3개는 떨어져 나갈 거야. 2개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럼 그 2개 중에서 세 번째 키워드 하나만 찾으면 끝나요. 자, 여러분 간이 하는 일 중에서 내 몸에 보일러 돌리는 대사작용한다 그랬지. 근데 간이 아프잖아. 그럼 보일러 에너지를 잘 못 낸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를 못 내니까 간이 안 좋을 때는 너무너무 피곤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피곤하다고. 그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피곤하니까 여러분이 수업 중에 막 잘 거야. 그럼 여러분이 내가 물어볼 거야. 간이 안 좋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여러분이 간이 안 좋대. 그럼 나 안 깨워. 왜냐면 여러분 의지로 조절이 안 되니까. 근데 간이 건강하면서 자꾸 자빠자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럼 그때는 의지의 문제고 간이 안 좋으면 너무너무 피곤해. 그러면 에너지를 없어서 피곤하니까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에너지를 내는 열량을 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탄수화물이면서 세 번째 골라야 될 게 탄수예요. 그 3개 고르면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백질, 고단백 찾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저지방 찾아. 하나 더 찾는다면 고탄수 찾아요. 비타민을 키워드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저비타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고비타민은 키워드가 아니에요. 3개 찾으면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거 3개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허리를 찌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시험 문제에서 간성, 근데 찾을 수 있는데 원생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뭐 생각해? 고단백, 저지방, 고탄수 그것만 생각하니까 간성 혼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간성 혼수는 여러분 이거를 맛보실 때 그럼 이걸 알려면 모르면 못 풀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강사님들마다의 특징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단순 암기는 그냥 이거 이렇게 외울 필요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필요한 문제도 있어요. 그럼 이때 간성 혼수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간이 아파. 간이 너무 아파. 그럼 간이 하는 일 중에서 제가 아까 암모니아를 소변으로 배설하는 거를 도와줘야 된댔죠. 그래서 요소, 요산, 크레아틴으로 바꿔야 되는데 간이 아파서 그걸 못해. 그럼 이때 간성혼수는 어떤 게 많이 쌓여서 독이 쌓여서 쓰러진 거야? 암모니아. 그래서 간성혼수는 암모니아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여서 혼수가 생겼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이때 간성혼수를 예방하고 싶으면 암모니아 찌꺼기가 적게 쌓여야 돼. 그럼 암모니아 찌꺼기가 무엇의 찌꺼기인데? 단백질 찌꺼기야. 그럼 이 사람은 간이 아파서 어차피 그 찌꺼기를 걸러내지를 못한다면 단백질을 적게 섭취해야 암모니아 찌꺼기도 적게 쌓이잖아.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성혼수를 막으려면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돼.
저단백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간성 혼수 그 말이 나오면 저단백 하시고 나머지 그냥 간염, 간암, 간경화, 간염, 간질환 그냥 간성혼수라는 말이 없을 때는 고단백, 간성혼수 이 말 나오면 저단백 그렇게 찾아내셔야 해요. 아셨죠? 그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원생들이나 수험생들이 어떤 단말이다 간성혼수일 때 제한해야 될 게 뭡니까? 했는데 1번 단백질, 뭐 2번 뭐 나왔더라 콜레스테롤 이런 거 나왔어. 수험생들 뭐만 했을까? 콜레스테롤 이런 거 많이 했어. 그거와 상관없는데 간성혼수는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는 무엇의 찌꺼기인데 단백질 찌꺼기라서 저단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뇨기입니다, 여러분. 비뇨기는 순서를 여러분이 비뇨기는 어디가 비뇨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신장도 있고요, 요도도 있고요, 방광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순서대로 짝다.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밑에 비뇨기 하면 순서를 어떻게 한다? 소변이 비뇨, 요가 들어갔으니까 소변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럼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어디예요? 신장. 그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그럼 소변이 신장에서 만들어지면 내려가는 길이 있겠죠? 내려가는 길을 뭐라고 한다? 요관. 그리고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따라 쭈루룩 내려가서 한 곳에 가서 저장이 되겠죠? 저장되는 방광. 그리고 방광에서 소변이 차면 아우 소변 마려워 화장실 가죠? 요도. 이래서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여기가 바로 뭐다? 비뇨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나 알아보는 검사를 뭐라 그래요? 기본과정에서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이런 데를 보는 검사를 정맥 했지. 정맥, 신우, 조영 검사. 여러분 기본간호에서 요추 첨자하면서 여러가지 검사하면서 검사 돕기에서 정맥, 신우, 조영 검사라는 거가 비신장, 요관, 방광 이런 데를 보는 게 정맥, 신우, 조영술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법 마법의 약 조영제를 써서 거기를 환하게 보는 검사가 정맥, 신우, 조영 검사, 조영수라는 거 방사선과에서 하는 거죠. 이때 마법의 약을 혈관으로 아이들로 줘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비뇨기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요. 신우에서. 자, 신우는 여러분 어디냐면 이렇게 신장이 이렇게 있으면 강낭콩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 주름 진대가 있어. 요 부분이 신우야. 그럼 여기 신우에서 소변이 나가죠. 이렇게 나가. 그 나가서 한 곳에 모이잖아. 그럼 시험 문제에서 신우에서 소변을 운반하는 그 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이거 묻는 거잖아. 이거 얘의 이름이 뭐예요? 요관인 거죠. 그래서 신우에서 그 다음 거 보면 방광까지 소변을 운반하는 길을 무엇이라고 한다? 요관이라고 한다. 그 말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비뇨기 하면 가장 중요한 데가 신장이니까 신장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장은 따로만 다른 것까지만 달달 외울 건 없어요. 신장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배설. 그래서 대사산모를 찌꺼기를 배설한다. 노폐물을 배설하는 거죠. 그럼 이때 배설이라면 우리 다 나온 것 같은데 배설하면은 어떤 게 배설에 관여했다? 인체구조 첫 번째 나왔던 거 혈액도 땀으로 배설했잖아. 배설하면 혈액도 올라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까 했던 간 배설한 데 있잖아. 어떤 거? 암모니아 배설한 데 있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배설하면 1인자 누구예요? 신장 소변으로 노폐물 배설하니까. 또 하나 아직 안 나온 거에서 또 뭐가 있다? 죄송해요. 혈액을 노폐물을 배설하는 일을 했고 또 땀으로 배설하는 거 하면 피부가 배설 작용을 했죠. 그래서 배설하면은 혈액, 간, 신장, 피부 이 네 가지가 배설에 관여하는 곳이다 하고 있어요. 그때 신장이 배설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는 거 배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소변을 만든다라는 말 있죠? 그럼 소변을 만드는 게 심장이야. 그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심장이 망가지면 소변이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심장이 안 좋으면 여러분 혈압 조절 물질이 잘 안 만들어져. 그럼 이때 두 번째 줄에 있는 혈압을 조절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질 이름이 뭐예요? 레닌이야. 알아두세요 여러분. 심장에서는 레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한다? 혈압 조절의 단어를 한다. 혈압 조절 물질 레닌을 분비하는 게 심장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또 하나 더 해본다면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요, 그냥 심장이 안 좋은 게 만성 신부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지럽다, 빈혈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여러분 피부 색깔이 어떨까? 찌꺼기가 안 나가서요, 노폐물이 쌓여서 얼굴 색깔이 약간 칙칙해요. 칙칙해요. 그래서 이게 까무잡잡하다는 거와 칙칙은 달라요. 그래서 좀 칙칙해. 그러면서 창백해요. 창백해. 왜냐하면 세 번째 보세요. 조혈 기능을 하거든. 심장이 조혈 기능을 해요. 조혈이 뭐예요? 피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피를 만드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참고로 조혈이란 것까지만 기억해도 돼. 그런데 혹시나 조혈 인자 이름이 뭐냐면 에리스로포에아틴이라고 적어놨어요. 이무게 피를 만드는 인자야. 그 인자를 만드는 게 누구다? 심장이 한다고요. 여러분 책에 안 적혀있지? 교재에는 적혀있나? 그죠? 제가 하면서 설명하면서 적었던 것 같아요. 조혈 기능을 하는데 에리스로포에아틴이에요. 이름은 막 잘 외울 거는 1도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게 피를 만드는 인자구나 생각하면 돼. 그럼 이때 심장이 망가지면 이 인자를 잘 못 만들어서 창백하고 빈혈기가 있는 겁니다. 보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심장 간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소변을 만들어서 심장은 배설한댔는데 절대 독이 없는 형태로 배설할 거야. 그럼 단백질 찌꺼기, 독이 없는 형태 뭐다? 요소, 요산, 크레아틴이요. 고기 염류는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정상 소변의 성분은 요소, 요산, 크레아틴 세 가지는 기억을 하실 것. 정상 소변이에요. 그럼 이때 시험 문제에서 고름이 나오면 뭐라고 할까? 농요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건 정상, 비정상, 비정상. 소변으로 당이 나왔다. 정상, 비정상, 비정상.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단백뇨 하면 비정상이야. 단백질은 그대로 나오면 안 돼. 단백질 찌꺼기로 바뀌어야지. 단백질 찌꺼기, 요소, 요산, 크레아틴으로 바뀌어야지. 단백질이 그대로 빠져나오면 단백뇨잖아. 그거는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에요. 그럼 이때 하루에 보는 정상 소변의 양은 얼마입니까? 하면 하루에 1500에서 2000은 봐요. 그리고 그거를 시간당으로 환산한다면 시간당 50cc 정도는 봐요. 그런데 1500에서 2000 정도는 보는데 너무 자주 봐요. 너무 자주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아니에요. 다뇨가 아니에요. 자주 보는 거는 빈뇨라고 해요. 그럼 제가 말하는 다뇨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소변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뇨는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러면 틀렸어.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양이 얼마 이상일 때를 다뇨라고 하냐면 2500cc 이상이면 다뇨라고 하겠습니다. 소변의 양은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알아주세요. 양이 많은 거예요. 다뇨라고 합니다.
단어. 그럼 이 단어 중에서 여러분 너무 어마무시하게 많이 양을 보면 우리 흔히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건 뭐예요? 요붕증이라는 거 있었죠. 그때 요붕증은 소변을 많이 보는 거야. 단뇨를 보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 질문해 볼까? 단뇨가 심한 단뇨를 보이면 우리는 어디에 빠져요? 탈수에 빠지죠. 탈수에 빠지죠. 그럼 이때 탈수를 초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변의 양이 적어요. 그럼 소변의 양이 적다 하는 말을 뭐라고 한다? 頻尿이렇게 말하겠습니다. 頻尿는 중요해요. 頻尿는 하루 보는 소변이 얼마도 안 된다? 400에서 500도 안 돼요. 숫자 하나만 기억한다면 500이에요. 500이 안 된다 이래 말하면 頻尿예요. 그거를 시간당으로 한다면 시간당 소변량이 30이 안 되는 거예요. 30이 안 되면 頻尿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자, 모성간호에서 제왕절개 수술한 인구가 산모가 시간당 소변량이 30이 안 된다. 이때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었을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왜요? 왜 시간당 30이 안 된다면 한마디로 頻尿증. 頻尿가 수술 때 이런 현상이 보인다면 이건 뭘 말한다? 쇼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간호에서 쇼크의 증상에 뭐가 있다? 일반 쇼크하면 바이탈 사인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럼 바이탈 사인 혈압은 어떻게 돼야 돼요? 혈압은 떨어지죠. 그럼 혈압이 떨어지면 내 탓이요 누가? 맥박이, 심장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더 많이 뛸 거야. 그런데 효과는 세기는 약해요. 그래서 약하고 빠르기만 해. 그래서 효과는 없어요. 그러면 산소가 제대로 안 가요? 그럼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나는 산소를 더 많이 마시려고 숨은 더 많이 쉴 거야. 들여 마실 거야. 그런데 효과는 없어요. 왜? 깊이 안 하고 얕으면서 마르기만 하니까. 그러면 심장, 폐가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 내 몸의 마지막 바이탈 사인 체온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체온은 떨어지죠. 그럼 체온이 떨어지니까 피부를 만져봤을 때 체온이 낮으니까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그리고 축축해요. 식은땀 나듯이. 그리고 색깔은 창백해요. 더 심하면 청색증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 몸에 피가 지금 부족하니까 혈압이 떨어졌잖아요. 피의 대부분은 혈장이고 혈장의 대부분은 뭐예요? 물이야. 그럼 내 몸에 혈압이 떨어진다는 말은 물도 부족해. 그럼 물이 부족하니까 소변으로 싸는 양도 적거든. 그래서 頻尿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頻尿를 보였다는 말은 쇼크가 왔다는 거거든. 그래서 제왕절개 술환자가 시간당 30 이하를 보인다 이 말은 쇼크를 의심하기 때문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 頻尿의 기준에서 시간당 30이에요. 그리고 하루 보는 양으로 친다면 500이 안 되는 거거든요. 频尿의 기준입니다. 그럼 频尿를 보인다는 말은 소변이 적다는 것도 되지만 내 몸에 피도 적다는 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 频尿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예전에 무뇨를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무뇨하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소변이 없다, 안 만들어진다, 영시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무뇨의 기준은 하루에 보는 양이 1500은 해야 되는데 100도 안 된대. 그럼 100이 안 되면 그냥 없는 거나 같다, 불진 개찐이다, 똑같다 이거야. 100이 안 되면 그냥 다 퉁칠 거야. 뭐로? 무뇨로 퉁치겠습니다. 무뇨하면은 소변이 100도 안 된다 이래 말하면 무뇨라고 하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여러분 페놀하는 말을 하나 했어요.
폐뇨는 질문합니다. 소변을 만들어는 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는 졌어요. 안 만들어졌으면 무뇨라고 했겠지. 근데 폐뇨는 만들어는 졌어요. 그런데 폐뇨는 뭘까? 만들어는 져서 방광에 있는데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지. 바깥으로. 그럼 바깥으로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폐뇨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광에는 소변이 있는데 배설이 안 되는 거, 그거를 폐뇨라고 한다. 용어 정의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